안녕하세요. KRTV 김대표입니다. 벌써 2023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전세계약 하실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좋은 자료가 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상황을 많이 겪어봤는데요. 이번에 설명드리는 자료와 함께 제가 경험한 몇 가지 내용도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다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괜찮은데요. 가끔 무허가 중개인을 만나시거나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간의 직거래로 계약을 하실 때는 꼭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총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전세계약 전의 유의사항, 그 다음은 전세계약 할 때의 유의사항, 세 번째로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의 주의할 점, 끝으로 잔금과 이사 후의 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세계약 하기 전의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 이렇게 쳐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해당 지번을 쳐보시면 무료로 열람 및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해당 주택의 전세가가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 주택의 매매가와 비교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전세금이 너무 비싼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가 끝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꼭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접속해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축 새 건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축 주택이 깨끗해서 좋긴 한데요. 간혹 신축 빌라 같은 곳 중에서 공사대금도 다 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 여부도 체크하시고요. 문제를 체크해서 집주인께 고쳐줄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둔다고 해도 집주인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사를 가실 때 오해가 안 생기니까 그 하자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약을 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집이 얼마나 좋으냐보다 그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사용권을 구입하는 일종의 권리 상품이니까 계약을 하실 때는 등기부상의 권리자, 즉 소유자가 정확히 맞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은 등기부와 계약하러 나온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멀리 계시거나 기타 사정으로 대리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무턱대고 자기와 계약하면 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는 그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하려는 측에서 좀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는데요. 마치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럴 때는 그냥 계약을 하지 마세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사람, 즉 권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등기부를 확인하실 건데요. 등기부에는 주택에 따라서 집주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융자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액과 현재 그 집에 들어있는 보증금의 합산액이 매매금액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면은 이런 집도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집은 워낙 좋아서 매매가가 주변 집보다 훨씬 비싼 집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런 말이 많을수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의 아름다운 외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셋집은 어차피 내 집이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내 전세금이 진짜 내 돈이거든요. 집은 좀 낡았어도 내 돈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축집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단호하게 조금 낡았더라도 집주인이 확실하고 안전한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등기부를 보면 가압류, 가등기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점만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전세 계약을 마친 뒤의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 6조에 나온 의무사항인데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그냥 해당 주택이 속한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갖고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 일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잔금 및 이사 후의 일인데요. 잔금을 하실 때는 가급적 잔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기 직전에
등기부를 새로 한 번 더 열람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하는 사이에 또 어떤 융자를 새로 받았거나 권리상의 변동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계약 당시에는 내 전세금이 안전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융자를 잔뜩 받아서 등기부에 공공은행 몇 억 이렇게 딱 찍혀 있으면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일에 열람한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다름없이 본 전세계약의 잔금일까지 유지한다. 아울러 이를 어기고 추가 융자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도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특약을 달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 해지가 아니고 해제입니다. 해지는 임차 기간 중에 중단하는 것이고요. 해제는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확한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제가 중개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강력한 특약을 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불안한 정도라면 중개를 아예 하지 않는데요. 전세를 얻으러 오신 고객님께서 너무 그 집을 계약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에서 그 집주인을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 참 난감하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계약을 가급적 말리는 편인데 세입자께서 나중에 김 사장님 원망 안 할 테니 그냥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는 달리 제 경험상 나중에 일이 꼬이면 꼭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궁여지책으로라도 이렇게 강력한 특약이라도 넣어서 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뭔가 찝찝한 계약은 그냥 하지 마세요.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옥을 경험하느니 그냥 안 들어가는 게 행복의 길입니다. 네, 그리고 잔금까지 무사히 치렀다면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이삿짐을 나르실 때 잠깐 짬을 내셔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갈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24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셔서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그리고 계약할 때는 안 보였던 집에 하자나 문제가 있으면 꼭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놓고 집주인에게 사진을 전송해 놓으세요. 나중에 임차인 내 잘못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니까요. 자, 이것도 부족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혹은 SGI 서울보증 등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이 정도까지 해야 할 정도로 불안한 집이라면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라도 전셋집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강조드렸죠. 집의 외모나 인테리어에 빠지지 마시고 좀 낡았더라도 안전한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인테리어 좋은 거 일주일 지나면 잘 모릅니다. 정말이거든요. 자, 이번 2023년 KRTV 첫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바로 행복이 아닌가요? 학업을 하든 돈을 벌든 이사를 가든 그것은 지금보다 행복한 상황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궁극적으로 평화와 안정감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그 불안한 계약은 내 행복한 삶의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에도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세요.